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청년이 갈 만한 직장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위스키 명품백 수입차 판매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두고 이거 사치풍조가 과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각도로 보면은 현재의 집값은 영화 배경이 된 2015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위스키나 명품백 수입차 같은 경우엔 무리하면 살 수 있어서 뭐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극장이죠.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재개봉하는 그런 극장입니다. 영화연구소 매일경제의 박창영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영화는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2018년 개봉한 한국 영화 소공녀입니다. 차분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차분한 모드로? 네네, 오늘 좀 차분하게. 예. 그래요. 소공자 같이 입고 와서 소공녀를 소개해 주시는데 소공녀. 여기 내용이 뭐였죠? 네, 젊은 가사 도우미인 주인공의 삶을 담은 작품입니다. 주인공 미소가 일당 45,000원으로 팍팍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자기 취향을 고수하는 뭐 그런 고군분투를 담았습니다. 그녀의 특징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건 한 잔에 13,000원에 달하는 위스키인데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그녀는 위스키 한 잔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국내 위스키 열풍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위스키, 또 한정판 신발, 명품백 등에는 꾸준히 지갑을 여는 MZ세대의 소비 행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기서 약간 꼰대 언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일당 45,000원인데 한 잔에 13,000원짜리 스트레이트 한 잔. 네네. 언니는 일단 반대네요. 그렇군요. 네. 뭐 엥겔 개수처럼 뭐 위스키 지수 같은 게 있다면은 그게 굉장히 높게 나오는 여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위스키 수입이 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위스키 같은 품목을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판다. 이거는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 위스키를 일일 일잔하는 주인공. 영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요. 예. 주인공 미소는 3년차 프로 가사 도우미인데요. 일당 45,000원 중에서 밥값으로 5,000원, 위스키 값으로 12,000원, 그리고 담배 값으로 2,500원을 씁니다. 여기서 미소가 이런 가계부를 쓰는 2014년 12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영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인 2015년에 흡연자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2015년에 이제 담배 가격이 2,000원씩 일제히 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 담배 한 갑이 2,500원이다가 네, 평균적으로 한 2,500원 정도 하다가 2,000원씩 올라서 뭐 4,500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거의 두 배가 올랐네요. 이거는 뭐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미소는 하루에 45,000원 버는데 담배값이 두 배로 올랐다. 그럼 위스키 좀 줄입니까? 예, 일단은 미소는 졸지에 뭐 담배값으로 4,500원을 쓰게 되고 또 위스키 한 잔 값도 12,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집주인까지 나 5년 동안 월세 한 번도 안 올렸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5만 원씩 더 받을게 라고 통보를 하거든요. 물가는 모두 오르는데 그녀 일당만 제자리라서 미소는 일을 더 하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우리 미소 약간 불안불안한데 미소의 선택은? 예, 지출을 줄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뭐 위스키를 포기할까 담배를 포기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무릎을 탁 치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건데요. 월 30만 원씩 나가는 이 월세를 줄이면은 그 하루에 한 10,000원씩은 더 줄일 수 있게 되겠다. 뭐 네. 이러면 살림살이 확 펴서 뭐 심지어 흑자까지 내가 내서 좀 저축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신박한데 아니 월세를 줄이면 어디 가서 살아요? 술 담배를 줄이지 않고 월세를 없애버리겠다. 네네. 그래서 이 미소는 친구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고. 잠자리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풍찬 노숙은 아니지만 네네. 캐리어 하나 짐 싸가지고 그렇죠. 돌아다니겠다. 예.
캐리어 하나 끌고 다니면서 네. 대학 시절 밴드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을 찾아다닙니다. 베이스, 키보드, 드럼, 보컬, 뭐 기타까지 5 멤버들 집에서 차례대로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아, 예. 그러니까 먼저 연락도 안 해보고 일단 찾아가 보는 거예요. 어, 짐부터 빼고. 제 생각에는 베이스, 키보드, 드럼, 보컬의 입장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사람마다 조금 온도 차는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자는 상황이 그렇게 또 완전히 편한 사람은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제목이 좀 불안불안했어요. 소공녀. 소공녀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일본식 번역투니까 아, 그렇죠. 옛날 예. 말이긴 예, 예. 한데 소공녀라는 말이 소공녀 세라 이 다락방으로 옮기게 됐던 부잣집 딸내미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고생을 정말 죽도록 했던 그 소녀 이야기. 네. 소공녀 세라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힘든 상황을 극복했다라기보다는 원치 않는 상황에 거처를 옮겨야 했던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뭐 그리고 다락방에서 졸지에 지내게 되잖아요. 그쵸. 그 세라가. 근데 뭐 그런 것처럼 미소의 뭐 거주 환경도 그렇게 녹록지 않고요. 그럼에도 미소도 이제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으니까 세라랑 닮은 점이 거기서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세라가 또 부모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근데 뭐 소공녀로 나오는 이 미소도 그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본인을 설명을 하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또 영어 제목으로 마이크로 하비타트라는 걸 썼는데 이게 미소 서식 환경입니다. 미생물이나 곤충 등의 서식에 적합한 곳이라는 뜻이죠. 주인공 이름 미소도 뭐 이렇게 보면은 스마일이 아니라 뭐 이런 미소 생명, 그 작은 생명체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서식 환경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미소가 그래서 가방을 싸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미소에게 방앗간을 내주는 친구를 만날 수는 있게 됩니까? 네, 사실 미소는 그럴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렸을 때 워낙 많이 베풀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뭐 사람들이 재워달라고 하면 자기 자취방에서 재워주고 또 돈 없다고 하면은 그냥 돈도 흔쾌히 빌려주고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외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별로 생각하지 않고 첫 숙소도 정해지지 않은 채 새방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명의 친구들은 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여주죠. 그래요. 미소는 이 배우 이솜 씨가 연기를 했는데 네네. 어쩜 그렇게 뚱한 얼굴을 하여튼 기가 막히게 연기를 했어요. 남자친구 역할 했던 안재홍 씨도 남자친구도 형편이 넉넉지는 않은 역할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커플의 데이트 그 장면이 어땠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는. 예, 두 커플 돈은 별로 없지만은 아주 귀여운 커플로 그려지거든요. 뭐 한술 그러니까 남자친구 한술을 좀 설명해 보자면은 웹툰 작가 지망생인데 돈이 없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두 커플이 헌혈해가지고 뭐 문상 받아서 영화 보고 또 초코파이 간식 먹고 이런 식으로 돈 안 드는 데이트만 합니다. 특히 미소가 새방에서 살 때 둘이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난방비를 아끼려다 보니 이 미소가 이제 난방을 다 꺼놔가지고 방이 너무 냉골인 거죠.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아 그냥 봄에 하자 이렇게 말하고 다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는 장면이 우프입니다. 그나마 그런 새방마저도 이제 없게 됐으니 둘만의 데이트 장소는 더더욱 마땅치 않게 되죠. 아, 좀 짠한 느낌도 있는데 미소는 담배와 위스키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다. 네네. 아, 일단 월세 때문에 방을 빼는데 담배랑 위스키는 유지한다. 이게 사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아우 이 철딱선이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도 아이고 답답해 차 세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소 입장에서 하나 그 변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그 담배를 4,500원짜리에서 4,000원짜리로 줄이는 그 정도 노력은 합니다. 예. 그래요. 나름대로 현실과의 타협을 했다. 네네. 그 바꾸기 어렵다는 네. 그 종목을 바꿨다. 미소가 위스키를 사랑했다. 근데 저는 이거는 형편상 과소비라고 보는데 요즘 국내 시장에서는 진짜 인기라고는 들었습니다.
예,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위스키 수입액은 1,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상승세인 것이고요. 이런 증가세의 배경으로는 대표적으로 집에서 마시는 홈술, 그리고 혼자 마시는 혼술 트렌드가 꼽힙니다. 집에서 혼자 홀짝 대기에 위스키만한 주종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도수가 높아서 보관이 용이하고요. 또 수차례에 걸쳐 나눠 마시기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은 소주나 맥주보다 크게 비싼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굳이 따지지 않아도 싼 술이 있는데 말이에요. 자, 미소도 그래서 이렇게 잔소리하는 언니도 극중에 나오기는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 네가 이렇게 위스키 마실 때니 이런 언니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치고 미소도 혼자 마십니까 주로? 예, 뭐 그런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인지 그 미소도 위스키바에 혼자 갑니다. 사실 친구랑 둘이 치킨집 가는 상황 생각해 보면 생맥주 한 잔하고 뭐 각자 계산하면은 요즘 같은 때 1인당 2만 원 뭐 넘게 나오기 십상이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미소 같은 경우 바에 가서 딱 한 잔만 마시고 나옵니다. 친구랑 만나서 소맥하는 것보다 뭐 반드시 덜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크게 많이 나온다고 하기도 어렵겠죠. 최근에 위스키 열풍을 이 미소와 같은 2030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관련 통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집회 주체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최근 이마트가 공개한 위스키 구매 고객 연령대 분석 결과에서 30대 이하가 40%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이 통계는 30대 이하 비중이 좀 낮게 나온 축에 속하고요. 일부 편의점에서 위스키 선착순 판매 행사를 하면 30대 이하 비중이 90% 가까이 나오기도 합니다. 명품백처럼 오픈런을 해야 할 만큼 위스키가 일부 2030에겐 아주 사랑받는 아이템이 된 거죠. 자, 위스키 업체들 한동안은 위스키가 아저씨 술, 이제는 시장에서 각광받지 않는 술. 그래서 우리 왜 기자들 출장 갔다 오면은 부장님 갖다 드리는 술, 그리고 안 먹어서 이거 회사 앞에 저희가 고가에 매입해 드립니다. 봉고차도 돌아다니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위스키 업체도 이거 남는 술 다 판매하고 신나겠는데요? 예, 뭐 미소에게는 좀 지친 영혼을 달래는 공간이 이 위스키 바였다면은 글로벌 위스키 업체들의 한국이 그야말로 영혼을 달래줄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기사를 보면 과거 가성비 위스키로 꼽혔던 발베니 12년산이 이딴 가격 인상 끝에 2년 만에 2배 값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비싸게 판다는 뭐 심지어 2배 정도로 판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한국에선 비싸도 새벽부터 달려와서 다 사주니까 신나게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들에 비해서 M세대와 G세대도 사실 좀 다릅니다. M과 G를 묶는 것도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애아빠들이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 성향을 두고 이거 형편 대비 너무 사치스럽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네. 위스키 소비에 대해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올 법하네요. 예, 뭐 그런 목소리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반드시 사치를 보여주는 증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 시선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영화를 생각해 보면요, 미소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일당 4만 5천 원을 아껴서 집을 사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위스키랑 담배는 충분히 즐길 수 있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청년이 갈 만한 직장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위스키 명품백 수입차 판매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두고 이거 사치 풍조가 과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각도로 보면은 현재의 집값은 영화 배경이 된 2015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위스키나 명품백 수입차 같은 경우엔 무리하면 살 수 있어서 뭐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블룸버그 또한 올해 초 기사를 통해서 자산 사다리 타기에 실패한 젊은이들이 한국 명품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라떼가 한 잔 나와야겠네요. 한잔 해주시죠. 예. 네. 라떼는 말이죠. 네네. 여기 싫어하는 거 아는데 각 세대마다 그런 거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도 N포 세대 있고 중국에는 탕핑 세대, 자포자기한 세대, 네네. 일본에도 90년대 정도 그러니까 사토루 세대가 있잖아요. 네네. 모든 것에 해탈했다. 네네. 나는 좋은 집, 좋은 직장, 뭐 해외여행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세대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모든 세대는 그 세대가 짊어진 짐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근데 네. 오늘하고 내일을 똑같이 살면 그거보다 나은 모레가 없죠. 아, 그렇군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만 생각해서 티끌조차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미소가 이 방송을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쵸. 네. 미소도 이제는 그때 언제예요? 2018년에 30대였으면 나이가 더 먹었을 거 아니에요? 꽤 먹었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네. 박창현 기자는 어때요? 생각이? 저는 뭐 쓸 때는 쓰는데 뭐 또 그래도 이렇게 미소처럼 그 버는 거에 막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술에다가 쓰지는 못하는 예, 아주 심장이 좀 작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언니가 또 바텐더 자격증이 있는 언니 아니겠어요? 이 유통 원가를 안단 말이에요. 이 돈 주고 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M&A 시장에서도 위스키 업체들이 매각과 투자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네. 몇몇 위스키 업체가 매각 및 투자 유치 작업 중인데요. 소비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것과 비교해서 투자 시장에서는 좀 큰 인기를 못 끄는 모양새입니다. 거래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도 계속 조정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거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만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가 받아들이기에 위스키는 ESG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투자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주류라는 것 자체가 뭐 다소 부담스럽지만 특히 위스키에 접근하기가 조심스럽다는 건데요. 이건 오랜 기간 위스키가 주로 소비되어 온 장소가 유흥업소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미소가 극 중에서 특히 좋아했던 위스키 어떤 게 있어요? 예, 싱글 몰트 위스키인 글렌피딕 15년산인데요. 아유, 또 비싼 거 마셨네요. 네네. 네. 글렌리벳, 맥켈란과 함께 3대 싱글 몰트 위스키로 꼽힙니다. 취향이 겹치긴 하는데. 그렇군요. 네. 향 자체를 좋아하는 팬도 많은데다가 싱글 몰트 위스키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여러모로 미소가 선택하기에 적합한 위스키였던 것이죠. 미소가 가던 바도 실제로 영업 활발히 하고 있으니까요. 영화의 여운을 좀 더 깊이 즐기고 싶으시다면 가서 글렌피딕 15년산 한번 주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다 쓰면 안 되고 아껴야 된다면서. 네네. 주문해 보라고요. 네, 일당을 고려해서 아. 좀 모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찾아오는 질문의 시간 재밌습니까? 예, 일단 저는 재밌게 봤고요. 네. 하지만 이제 매번 재밌다고만 하니까 뭐 소장님이 제 평가의 진정성을 좀 의심하시지 않나 싶어서 네, 티가 많이 나나요? 오늘은 호불호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관객들이 좀 좋아할 만한 호흡 포인트는 개성 있는 주인공을 보는 재미에 있습니다. 좀 미소는 자존감도 높고 주체적인 인물이라서 남의 평가에 절대 휘둘리지 않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수합니다. 일단 친구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겠다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골라서 걷는 주인공이 자기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지 보는 건 영화를 감상하는 오래된 동기니까요. 이 영화는 그런 인물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호의 포인트는? 예,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부 관객은 이런 캐릭터를 보는 것 자체를 매우 불편해하거든요. 미소는 평균적 사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고방식이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관과 부딪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미소는 뭐 자신에게 이성적 관심이 전혀 없는 남사친의 집에서 잠자리를 뭐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남자친구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걸 미소는 굳이 설명해줘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단편적인 예시이고 미소는 주요 등장인물들과 이런 충돌을 꽤 자주 일으킵니다. 뭐 다만 저는 10명이 보면 한 뭐 7, 8명쯤은 좋아할 만한 영화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10명 중 7, 8명에 속하는지 2, 3명에 속하는지는 영화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 다시 보기 영화연구소였습니다.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